안녕하세요. 사이다스쿨 김프로입니다. 이 시간은 답답한 입시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는 사이다 토크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는 4월 말부터 각 학교별로 1학기 중간고사가 있을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청주 서원고등학교와 청주 세관고등학교 수학, 영어, 내신 출제 경향 및 대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청주고등학교와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 중간고사 출제 경향에 대해서 수학달인 이재호 원장님 그리고 전국 1타급 영어 강사인 송프로쌤을 모시고 사이다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달 원장님, 송프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달 원장님은 갈수록 패션이 아주 화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또 스카프 그렇죠? 스카프 원래는 목이 아파서 기능용으로 이렇게 딱 하고 오셨는데 구독자분들 댓글 중에 좀 이따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스카프 멋지다는 그런 댓글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렇죠? 아주 스카프 멋있다고 반응이 좋았어요. 갈수록 멋져지시는 우리 수달 원장님. 네. 자, 지난주 영상에 대한 댓글을 잠깐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아님, 정말 필요하고 궁금했던 S고 출제 경향 지원 사격 동영상, 가뭄의 단비처럼 반갑고 좋네요. 송 원장님 영업기밀 10에서 20%가 아니라 80에서 90%는 방출해 주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감사드려요. 세리수학 세련미 있고 있어 보이는 게 입에 착착 붙습니다.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송 원장님 지난번에 영업기밀 10에서 20% 방출을 해주셨는데 유리아님을 비롯해서 구독자분들께서는 거의 뭐 80에서 90% 방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학생들은 사실은 이렇게 8, 90%까지는 생각 안 할 것 같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 입장에서 만약 학생들이 봤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은 과연 몇 %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한 20%? 그 정도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은 아무래도 이제 직접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는 않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느낌적으로는 여기 느낌적인 느낌 자꾸 강조하셨는데 느낌적으로는 아마 조금 더 많이 방출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8, 90% 제가 방출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창고를 하나 마련해야 되잖아요. 창고 대방출. 그렇죠. 창고 대방출. 바겐세일로.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세리 수학. 당구 얘기하다가 세리가 나왔는데 우리 유리아님께서 세리 수학 세련미 있어 보인다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원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세리 수학. 수학을 다 몰고 다니는 거죠. 어려운 문제는 내가 다 몰고 갈게. 아니 우리 저기 이재호 원장님은 그 앞으로 계속해서 그 별칭들이죠, 별명. 이게 계속 늘어나요. 글쎄 말이에요. 화수분이에요, 매주 화수분. 닉네임 화수분. 그러니까요. 매주 별명이 뭐 느낌 수학의 창시자면서도. 그렇죠. 또 세리 수학도. 세리수 오늘 뭐가 나올지 몰라요. 오늘 또.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게 닉네임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수달 원장님에 대한 어떤 호감도, 호감도, 인기, 바로미터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나현정님 또 나오네요. 수달 원장님의 명언 잘 기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명언 한 번만 더 지난 시간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어떤 명언을 해주셨는지. 명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이제 힘드니까 뭐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시험 볼 때 울고 시험 보고 웃자.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울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웃자. 그래서 나현정님께서도 명언 잘 기억하겠습니다. 열공해서 시험 본 다음에 활짝 웃도록 크크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타락시아님 변비약 아닌가요? 뭐죠? 뭐 비슷한 거 있었는데 아타락시아 상당히 어려운 닉네임을 갖고 계시네요. 외부 지문 대비법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외부 지문이니까 요거는 이제 송프로 선생님이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수학에는 외부 지문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이제 세광고 아마 세광고 학부모님 같은데요. 네. 외부 지문 말씀하시는 거니까. 근데 뭐 세광고라고 특정은 꼭 뭐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외부 지문 아무래도 지난 시간에 세광고 편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 세광고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네. 사실 외부 지문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출제될지는 복불복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저는 이제 세고 학생들한테 제자들한테도 제가 주문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험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영어 지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부 지문들을 좀 꾸준하게 좀 공부하라 이렇게 좀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공부를 할지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 좀 뭐 첫 번째는 좀 관연도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 특히 이제 고1 거보다는요 고등학교 2학년 거 최소. 그러니까 고1 같은 경우에는 고2 전년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로 공부를 하는 것이 전년도보다는 네. 이제 과거 연도. 과거. 왜냐하면 최근 2, 3년 사이에 제가 이제 시험지 나오면 항상 그 이렇게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좀 네. 찾아보긴 하는데요. 네. 최근 2, 3년 사이에 있는 그 지문들은 안 나와요. 대체로 보면은 뭐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으나 5년 이상, 10년 뭐 이렇게 그런 데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EBS 교재. 네. EBS 교재인데 역시 이것도 올해 나온 교재들 말고 예전 교재들. 전년도. 그 수학도에 지난번에 올드. 네, 수학도 지난번에 문제 스타일이 좀 올드한다. 맞아요. 올드한 수학도 편이라. 그래. 네. 영어도 사실 지문을 최근 지문들보다 왜냐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 안 했던 거라고 생각되는 그 네. 연도의 유형을 이제 그 문제를 변형을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댓글로 좀 남겨드렸는데 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작년도 기출 문제만 놓고 보면 EBS 수능의 감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출제가 이게 2016년도에 나온 거예요. 네. 거기서 지문이 하나 발췌가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3년 전인가 그 EBS 수능 특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서 그 고3용 교재인데 거기서 발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문을 어떤 공부를 공부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뭐가 나올지는. 근데 하지만 좀 꽤 지난 연도의 교재들을 가지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거 말고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걸로 꾸준히 이제 학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어차피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니 모의고사라고 했잖아요. 네. 외부 지문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의고사 풀이 감각을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꾸준하게 좀 영어 지문을 좀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은님, 올해 세고는 영어 주관식을 출제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뭐 오피셜은 아니고요. 네. 오피셜은 이제 그 담당 선생님께서 그렇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근데 학생들에 따르면 올해도 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안 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학생들 피셜로는 안 한다. 출제하지 않는다. 지난주에는 모 학생이 그 뭐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주관식 봐야 된다고 뭐 얘기를 했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근데 지난주에 이제 또 학생들한테 확인차 물어봤더니 주관식 얘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100%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출제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광고등학교 학생들은 정확하게 좀 팩트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진님, 수학 원장님 스카프가 멋지네요. 이렇게. 네. 다음번에도 한번 이렇게 스카프. 아니 그때 목 차원에서 목에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제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찾는데 기능성보다는 패셔너블하게 그랬군요. 아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착용하고 오시면 완판되는 거 아닌가요? 또 완판? 연예인처럼? 네. 자, 그 다음에 오초님. 잘 보고 있습니다. 중앙여고 출제 경향도 다뤄주세요. 네. 오늘 이제 중앙여고, 영어하고 수학
출제 경향 및 내신 대비 영상이 지금 찍고 있으니까 오초님 이 영상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알러브 상두님, 자주 보고 있지만 정말 좋은 컨텐츠로 재미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어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어는 따로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학교별로 C 스텝이나 마플, 시너지, 기타 등등 어떤 문제집까지 마스터해야 100점 가능할지 알려주시면 예비고1 학부모들 좋을 것 같네요. 항상 양질의 자료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수학 관련해서 어떤 문제집까지 공부를 해야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달 원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 뭐 고등학교에서 100점을 맞으려면 일단 수학적인 감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은 다양하게 뭐 좋은 문제집들도 많은데 제가 그 시험 대비하면서 학생들한테 조금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그 이투스에서 나온 그 고쟁이라고 지금 예, 현재 뭐 운호고등학교는 또 부교재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게 이제 기본부터 그 킬러문항까지 문제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번 풀어보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쟁이. 근데 교재 이름이 좀 그러네요. 네, 고쟁이 뭐 약자인가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책 이름이에요. 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고쟁이. 네. 어쨌든 이름을 갖고 이투스에서 어그로를 하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투스에서 나온 고쟁이 수학 교재로 많은 학교 혹시 이투스랑 뭐 관련 있는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뒷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이다스쿨은 광고 들어온 것도 없지만 있으면 곧바로 저희들이 오픈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준스타일님, 비평준화 고등학교와 여자 고등학교도 부탁드려요. 비평준화 고등학교면 뭐 교원부고 또는 청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오창고등학교도 있겠고, 오송고. 그다음에 여자고등학교는 이제 저희들이 오늘 중앙여고를 다루니까 이제 여자고등학교가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북여고, 그다음에 산남고, 일신여고, 청주여고, 요 여자고등학교도 저희들이 준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뷰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별 중간고사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사이다 토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여고 수학, 영어, 내신 출제 경향 및 대비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수달 원장님, 중앙여고 수학 출제 경향 및 대비법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알려주시죠. 네. 중앙여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부교재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린트물로 나눠준 게 아까 송 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수학도 이제 모의고사 형태 문제만 그것도 대략 2010년에서 뭐 16년, 7년 이런 최근 문제까지 다양하게 이제 모의고사만 부교재로 나눠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교재가 특별히 없는 대신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 프린트 유인물로 대신했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이제 나눠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앙여고도 뭐 작년 시험 문제지 가지고 한번 뭐 출제 경향하고 대비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18문제가 중앙여고도 출제됐거든요. 보통 18문제가 많네요. 그렇죠? 거의 근데 운호고등학교는 뭐 24문제인가? 뭐 이렇게 또 학교마다 또 양이 많아지는 학교도 있는데 중앙여고는 18문제인데 지난주 세관고등학교나 뭐 서원고는 객관식이었다면 여기 중앙여고는 주관식 4개, 객관식 14개. 객관식이 14문제, 주관식이 4문제. 이렇게 해서 총 18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됐고요. 근데 이제 또 중앙여고가 특이하게 그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6문제 정도 출제돼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보다는
모의고사를 변형을 했을 때 좀 더 학생들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기본 개념 하나 가지고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가지고 복합적으로 문제를 다뤄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을 하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A 개념, B 개념을 서로 믹스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나오니까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그 시간 안배라든지 그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은 검사할 시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럼 중학교 같은 경우는 검사할 시간이 더 없겠네요, 그렇죠? 풀자마자 그냥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그 체크해야 미리미리 되니까. 네. 그 시험 준비를 한번 가상 문제 가지고 실전 훈련을 그렇죠. 네. 45분 정도 시간 재서 이제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총 18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한 18문제 정도가 그 2가지 이상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단원별로 이렇게 따져보면 네. 그래도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부분에서 거의 8문제가 출제됐으니까 18문제에서 8문제면 뭐 상당히 많은 그렇죠. 비중을 차지하고 18문제 있고. 중에서 8문제가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네. 파트에서 나왔으니까 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등식 나머지 정리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 출제가 많이 됐는데 네. 모의고사 형태도 앞에 다항식 부분 나머지 정리까지 하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 부분에서 활용된 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줘야 될 것 같고 네. 대부분 학생들이 그 2차 함수를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네. 수학에서는. 근데 그 부분에서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시험 준비할 때 내가 제일 안 되는 단원이 있다면 그 단원은 수시로 복습을 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중앙여고 수학 출제 경향 및 대비법에 대해서 우리 수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요한 부분을 한번 간추려 보자면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 네. 그리고 한 개 기본 개념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적어도 2개 이상의 네. 개념을 서로 믹스해서 그렇죠.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에서 좀 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중앙여고 영어 출제 경향 및 대비법에 대해서 우리 송프로 선생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중앙여고는 일단 뭐 이제 우리가 내신에 대해서는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것이 네.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대한 공통점이 좀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전 모의고사에서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네. 이게 공통적인 범위예요. 그러니까 청주시내 뭐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이게 공통 범위고요. 네. 거기에 이제 부교재라든가 외부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옵션으로 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앙여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하고 모의고사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1, 2과 두 단원을 이제 출제 범위로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3월 모의고사를 이제 범위로 포함을 시켰는데 뭐 문항 그 출제 비중이라고 할까요?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출제 비중이 정확하게 반반이었어요. 네. 반반을 좋아하시네요. 여기는. 반반. 우리 뭐 이제 치킨 시킬 때 그렇죠. 네, 양념반 프라이드 반처럼 네. 중앙여고는 교과서에서 50%, 모의고사에서 네. 50% 이렇게. 네. 네. 근데 여기에 환상의 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문항 수가 26문항인데 26개. 네, 그래서 이제 객관식 13개, 네. 주관식 13개인데 저기 교과서 13문항,
모의고사 열세 문항이 나왔어요. 13개, 13개 네, 이렇게. 13개. 네. 근데 객관식과 주관식 비율도 똑같이 반반입니다. 네, 그래서 서술형이 3문제, 네. 교과서에서 3문제 나왔고, 그다음 모의고사에서도 3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교과서에서 13문항인데 객관식 10개, 서술형 3개. 네, 모의고사 13문제인데 객관식 10개, 네. 서술형 3개 이렇게. 그렇죠. 중학요고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상당히 수학틱하시네요. 그죠? 네. 딱딱딱 이렇게 나눠서. 네. 이 가끔씩 회식할 때 이렇게 치킨 드시면 반반씩씩.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유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문제 유형 중에서 주목할 점이 빈칸. 예, 항상 빈칸이 단골이잖아요. 그렇죠. 예. 빈칸 문제가 총 20, 객관식 20문제 중에서 4문제 출제되었고요. 빈칸이. 네. 그리고 또 단골이 이제 그 논리 전개. 논리 전개. 예, 논리 전개. 논리 전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무순삽. 그죠. 무슨 삽. 무슨 삽이죠? 예, 예. 뭐 순무삽이라고 해도 되고. 순무삽, 예, 순서, 그다음에 무관한 문장 찾기, 삽입. 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논리 전개 쓰기 네. 영역인데 네. 그렇군요. 이게 5문항. 5문항. 그래서 그다음 어휘가 3개 나왔어요. 그래서 이 2개만 합쳐도 벌써 12문제고요. 그렇죠. 객관식 중에. 예. 그리고 이제 뭐 주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제시어를 한글을 주고 한글을 주고 지문 속에서 이제 특정 문장을 한글로 네. 이제 번역해 놓은 그 문장을 한글 문장을 주고 네, 영어로 네, 옮기는 네, 영장. 네,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어떤 그런 영장 가장 문제예요. 표준적이죠. 그렇죠. 스탠다드. 제시어도 좀 있고. 스탠다드가 표준 아닌가요? 네, 표준. 스탠다드한 표준적인 네. 그런 영장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경향이고요. 네. 네,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예. 중학요고가 이제 어려운 학교에 비해서는 좀 다소 좀 쉽다. 쉽게 나오는 건가요? 아주 쉬운 건 아니고. 반반인데. 그러면 A, B, C, D로 나누면 대략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 B, C로 나누는데 네. 특정 학교가 이제 A에 넣기 어려운 학교는 A 뿔을 줘요. 네, 근데 중학요고는 B 정도. B 정도. 예. 예.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B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청주 있다. 시내 학교를 전체 갔을 때. 상대로 비교했을 때 그럼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빈칸 추론 문제 유형 네. 이것도 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되겠네요. 빈칸은 예, 일반적으로 빈칸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문을 꼼꼼하게 숙지했던 친구라면 빈칸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수능만큼은 네.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네, 오히려 빈칸이 땡큐죠. 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빈칸 추론이 오히려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 내신 자체가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좀 이제 어려워하는 건데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영어 같은 경우는 변별력은 거의 어법에서 네. 그리고 서술형에서 갈리죠. 그럼 결국은 교과서에서 13문제 50%가 출제가 되니까 네.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문제만큼은 다 맞아야 되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교과서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그러니까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거라도 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맞는 문제도 있고 틀리는 문제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최소한 23%나 40% 안에 들어서 3, 4등급을 노리는 네.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 2등급을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에서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모의고사 변형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최대한 다 맞는 전략으로, 그렇죠? 그런 전략이 좋겠네요. 네. 근데 난이도가 영어 같은 게 난이도가 낮으면 네. 그 특히 이제 등급 나누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를 통해서 그 갈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술형을 통해서 난이도 조절을 한다. 네, 난이도 조절도 하는데 변별력을 특히 이제 1등급하고 2등급이 뭐 예를 들어 300명이면 12등까지가 1등급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문제점은 뭐냐면 영어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너무 쉬워버리면 1등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100점 맞는 애가 13명이면 1등급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주관식 부분 점수로 많이 갈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송 프로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중간고사에서 어떤 과목이든 어떤 학교든 중간고사가 쉽게 나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1등급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굉장히 어렵죠. 네. 반대로 중간고사에서 애들이 뭐 곡소리 날 정도로 어려우면 기말고사에서 살짝 풀어주고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 수행평가에서 좀 조절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학교마다 네. 등급 구간에 대한 변별력을 갖는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네. 이거는 이제 한 뉴스인데 네. 중앙여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난이도가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금 1학년을 전담하시는 선생님이 3분이시래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말에 따르면. 네. 근데 2분이 바뀌셨답니다. 근데 한 분은 조금 이제 약간 어려운 학교에서 오신 분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어렵게 공부하는 학교에서 네. 오신 분이고, 그다음 또 한 분은 고3 담임이셨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뭐 추론을 해보면 중앙여고 요번 1학년 중간고사 영어는 난이도가 대폭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미 경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도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작년에는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작년 3월까지 냈는데 교과서는 동일하지만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하려면 올해 3월 거만 나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 3월 거, 그러니까 올해 3월 거, 작년 3월 거, 그다음 재작년, 그다음에 4년 3월 거, 총 4개 모의고사에서 지문을 29개인가 이렇게 낸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학생들은 지금 곡소리 납니다. 송 프로님께서 이제 한 뉴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중앙여고 관계된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뭐 각 이제 학원 선생님들, 중앙여고 영어 내신 이번 중간고사 아주 빡세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하니까 정말 알차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영어 선생님들이 아마 특히 학원이나 이런 선생님, 과외나 이런 선생님들이 준비하기 어려울 거예요. 참고로 저희는 영상을 다 찍어놨기 때문에. 그럼 개별 연락하시면 뭐 이렇게 뭐 주시면 저희 재원생들은 다 중앙여고 영어 내신 빡세게 그리고 아주 잘 준비하고 싶다면 우리 송 프로 선생님 학원으로 곧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놨답니다. 영상을 다 찍어놓고. 그리고 그 회차별로 연도별로 그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이 다 이미 있고 분석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문마다 그 주제나 이런 그 중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머리를 다 해서 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광고에서 역시 전국 1타급 전국 1타급 영어 선생님이시라 다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중앙여고 수학, 영어, 출제 경향 및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청주고등학교 출제 경향 및 대비법 알아보겠습니다.